안녕하세요, 데스크텍 채널입니다. 제가 채널명을 최근에 바꿨죠. 원래 이제 있어빌리티라는 채널명을 쓰다가 브이로그도 하고. 이거 글로벌로 나간대. 알바요? 아 씨발 하지마. 왜? 제가 좋아하는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채널명을 만들었다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스크 셋업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소개하게 되고, 있어빌리티라는 게 이제 좀 채널이랑 딱 핏하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데스크텍이라는 채널명으로 바꿨어요. 원래 사실 크게 관심 안 가져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몇몇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좀 언급을 하긴 해야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데스크텍 채널이란 이름으로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개인적이면서 좀 편파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원래 아이폰 13 미니 컴팩트함에 반해서 이 제품을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요 아이폰 14 프로 요 제품이 나오면서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아이폰 13 미니를 쓰던 사람이 아이폰 14 프로는 얼마나 만족하면서 쓸까 라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되게 편파적이라고 했던 얘기가, 저는 일단 아이폰 13 미니를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던 입장이라서 아이폰 14 프로를 조금 더 편파적인 시각으로 제품을 볼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기와 무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폰 13 미니는 140g, 아이폰 14 프로는 206g이에요. 아이폰 14 프로가 47%나 무게가 더 늘어난 셈인 거죠. 평소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크게 무겁게 느껴지거나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컨디션이 항상 한결같진 않잖아요. 가끔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기서 케이스까지 끼우면은 무게도 많이 나갈 뿐더러 크기도 더 커지죠. 케이스를 끼우면 카메라 섬이 진짜 훨씬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너무 케이스를 끼우기가 싫더라고요. 안 예뻐가지고. 이 케이스가 유독 그런가? 그리고 케이스를 안 끼우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후면 텍스처 때문이기도 해요. 프로 시리즈들은 후면 마감이 되게 매트한 글래스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느낌도 되게 좋고 얼룩도 안 묻고 지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전혀 묻지 않고 항상 이제 깔끔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측면 스테인리스는 사실 유광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얼룩이 많이 묻고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13 미니 같은 경우는 후면이 이제 유광 글라스로 되어 있단 말이죠. 되게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건 좋은데, 이거는 탁 만지자마자 얼룩이나 지문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싫어서 13 미니는 항상 케이스를 끼우거나 뭐 필름을 붙이거나 별걸 다 했는데, 14 프로 같은 경우는 그냥 생폰으로 너무나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 14 프로는 케이스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고 생폰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케이스 값이라고 생각하기엔 296,000원이 좀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생폰으로 들고 다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화유리는 붙였습니다. 이 강화유리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야기가 많기는 해요. 디스플레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두께의 케이스를 씌우면 강화유리는 오히려 안 붙이는 게 낫다. 저도 그 의견도 맞다고 생각해요. 애플은 이제 코인 글래스를 쓰는데, 코인 글래스가 사실 그만큼 굉장히 튼튼하기도 하고 굉장히 저품질의 강화유리는 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디스플레이의 품질 자체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화유리를 붙이는 목적은 이 디스플레이에 생기는 잔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제가 맨날 보는 화면이다 보니까는 되게 작은 스크래치가 좀만 생겨도 그 부분이 되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차라리 강화유리를 붙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의 좀 안 좋은 습관인데,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니까는 이 가방 안에서 차키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에 막 긁혀가지고 스크래치가 사실 좀 잘 나는 편이에요. 좋은 품질의 강화유리는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시인성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것저것 여러 개의 강화유리를 사용하기도 했고 영상도 올렸었는데, 시인성만큼은 벨킨 제품이 가장 좋았어요. 벨킨 강화유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템퍼드
항균 강화유리라는 게 이제 기본 모델이고, 울트라 인비지 강화유리가 이제 좀 더 고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트레이가 있어서 부착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기본 모델인 템퍼드 글래스도 빛 반사도 적고 그리고 시인성 굉장히 좋았어요. 울트라 인비지 같은 경우는 쇼트라는 글래스 회사에서 만들고 굉장히 독일의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템퍼드 글래스보다 두께는 더 얇은데 2배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래스가 이제 울트라 인비지 강화유리인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스크래치는 아직 없어요. 강화유리 두께가 얇아서 좀 일체감이 있는 모습이 훨씬 좋기는 했었어요. 벨킨 제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쉬운 점이 커버 면적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벨킨 입장에서는 케이스도 씌우고 하니까 끝에 엣지 부분을 조금 더 남겨둬야 된다.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널찍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한 장에 39,900원은 좀 선 넘었다고. 벨킨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해요. 그래서 가격 같은 거 좀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그때를 노려서 사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벤치마크를 돌려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사용에서 되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이폰은 카메라를 촬영하면 뱅글뱅글 돌면서 디지털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아이폰 13 미니보다 아이폰 14 프로가 훨씬 더 짧은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네마틱 영상 같은 걸 오래 촬영을 하면은 13 미니는 되게 금방 발열감이 생기고 배터리도 그만큼 빨리 떨어지고 아 얘가 좀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체감이 되는데 14 프로는 사실 오랜 시간 시네마틱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 봐도 상대적으로 13 미니에 비해서는 발열감도 적고 핸드폰이 그렇게 부담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14 프로가 아무래도 좀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이긴 하구나. 13 미니를 쓰다가 14 프로를 바꾸면은 가장 크게 제일 먼저 와닿았던 부분이 사실 이 디스플레이예요. 크기도 크긴데 13 미니 같은 경우에 이제 60Hz 고정인데 14 프로는 120Hz 고주 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가변 주사율이 주는 디스플레이의 변화점이 되게 크게 느껴져요. 엄청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죠. 너무나 아쉬운 거는 일주일 정도 쓰고 나면은 얘가 고주 사율을 지원하는지 자체를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근데 다시 13 미니를 보면은 역체감을 확 느끼죠. 아 이게 60Hz구나. 미니의 그 화면 디스플레이에서 앱이 구성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오밀조밀하게 팍 붙어 있단 말이에요. 프로 같은 경우에 널찍널찍하게 벌어져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큰 거를 쓰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시원시원함이 다르구나.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13 미니를 쓸 때 이걸로 그렇게까지 오타가 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14 프로를 쓰다가 13 미니를 다시 쓰니까 오타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자판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14 프로에서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또 가장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화면이 이렇게 계속 켜져 있으니까 너무 뭐가 없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없고 적응할 때까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좀 보게 되는 그런 좀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 기본적으로 AOD가 있으면은 좋아요. AOD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편한 것도 맞아요. 아직은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오랫동안 핸드폰을 안 만지거나 아니면 이제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넣어서 AOD가 꺼진 까만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핸드폰을 깨우려고 터치를 하게 되면은 한동안 이제 먹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주 가끔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꽤 잦았어요. 눌러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참 있다가 켜지고, 요거는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나 이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동작 줄이기를 쓰고 있어서 사실 이 애니메이션을 잘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적으로 일단 굉장히 좋아요. 음악이나 전화, 뭐 내비 등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노치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보여주거든요. 시계 옆에 색깔로 초록색 혹은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했었는데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느껴요.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이거를 또 터치하거나 길게 눌러서 팝업 하면은 좀 더 다양하게 또 쓸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2대1 비율 영상을 보면은 예전에 노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튀어나오죠. 거슬리면은 또 거슬리는 부분이기도 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그만큼 내려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희생은 또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 시리즈와 프로 시리즈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카메라의 개수죠. 망원 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3배 줌도 되고 14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카메라가 48메가픽셀을 지원하면서 2배 줌도 이렇게 디지털로 크롭해서 해주니까는 기능적으로 일단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보여줍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제일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접사. 아이폰 13 미니는 접사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어두운 데서 찍는 저조도 사진, 특히 초광각 카메라. 하드웨어가 깡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 성능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줌 땡겨서 보고 이렇게 하면은 미니는 노이즈도 많이 끼고 이제 뭉개진 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14 프로는 망원이든 일반이든 초광각이든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확실히 디지털 보정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스피커는 14 프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얘는 13 프로 맥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스피커가 좋아진 것 같아요.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울림통이 진짜 크니까 스피커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는 크기가 더 작은데도 거의 비슷한 소리를 내서 아주 괜찮게 느껴졌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13 미니 같은 경우는 크기도 작고 그만큼 스피커 모듈도 작을 수밖에 없겠죠. 볼륨이 50% 이상 커지면은 얘가 힘들어하는 게 막 느껴져요. 소리가 막 깨지고 찢어지고 얘가 나 힘들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14 프로가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제가 느낄 때는 더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스펙상으로는 미니는 17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고 스트리밍으로는 13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고 나와요. 프로 같은 경우는 동영상 23시간, 스트리밍은 20시간이 가능하게 나와요. 이렇게 스펙만 보면은 프로와 미니의 그 배터리 차이는 되게 극명하게 느껴지죠. 미니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배터리가 너무 아쉽다. 그쵸? 당연히 이제 용량도 작고 크기도 작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배터리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14 프로로 넘어왔을 때는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어요. AP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성비 자체가 좋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Two high performance cores are faster and use 20% lower power compared to the A15 Bionic. 그렇게 표현한 것에 비해서 배터리 시간이 제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좀 짧은 거예요. 제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15시간 정도 배터리 충전 없이 사용을 하니까 18% 정도 남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기대보다는 배터리가 좀 빨리 떨어지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50% 미만으로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팍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미니는 처음부터 배터리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떨어지는 게 그러려니 했던 부분도 있어요. 12 미니와 13 미니를 비교했을 때는 13 미니가 배터리가 훨씬 많이 개선이 됐었거든요. 12 미니는 사실 하루에 12시간을 겨우 쓸 수 있을 정도였는데 13 미니는 15시간, 16시간 정도를 쓸 수 있었던 정도의 배터리였기 때문에 미니는 처음부터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서 아 좋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 14 프로는 배터리가 오래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보다 짧으니까 더 아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비교를 큰 준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미니를 쓰는 이유는 진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이 손맛 때문에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능을 포함해서 요즘 스마트폰이 요구하는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얘는 중박 이상을 치는 굉장히 괜찮은 스마트폰이었단 말이에요. 이만한 사이즈의 스마트폰 중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핸드폰이 미니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제조사도 이렇게 작은 핸드폰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14 미니가 출시되지 않은 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14 프로 같은 경우는 성능으로만 보면은 현재 기준에서 따라갈 수 있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잖아요. 최정상의 위치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기도 사실 좀 이해가 돼요. 이만한 디스플레이를 넣으려면 크기가 이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기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게는 사실 무게는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206g의 무게, 200g이 넘어간다라는 게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요. 이게 스테인리스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리즈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뭐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하는데 정작 무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또 뭐 소재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든 좀 경량화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써주면 정말 만족스러운 프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니는 지금 이제 단종이 됐잖아요. 나중에 일반 시리즈들도 전부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달고 나오게 됐을 때는 아마 이 미니가 SE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애플이 절대 이렇게 그냥 어렵게 개발한 거를 1, 2년 쓰고 버릴 리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